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연이고 30세입니다. 동갑내기 남편 박채훈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제 눈은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이라고 쓴 이유는 예전에는 잘 보였어요. 어렸을 때는 안경 없이 맨눈으로 양쪽 모두 1.5는 보였는데 10대 후반쯤부터 점차 잘 보이지 않고 난시와 근시로 고생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보이지 않아 안과를 찾아갔더니 진행성 안구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진행성 질환으로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 실명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치료법으로는 결국 각막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몇 달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병의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서 안경으로 교정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언젠가는 결혼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울고 또 울었어요. 부모님은 계속 저를 다독여 주셨지만 당시에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부모님의 마음은 모르고 상처되는 말만 했었어요. 그런 저를 바꿔준 건 어느 밴드의 노래 덕분이었어요. 힘들었던 시절의 유일한 버팀목이 음악이었어요. 우연히 본 유튜브에서 나오는 노래가 제 마음을 위로해줬거든요. 그 후로 그 밴드의 노래만 듣게 되었어요. 힘을 얻는 것 같았고 점점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빠,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제부터는 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동안 방황하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니 부모님은 많이 놀라신 듯 했지만 앞으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각장애가 있어도 일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준 밴드의 공연도 보러 다녔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음악은 즐길 수 있잖아요. 그 공연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흰 지팡이를 짚고 공연장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은 단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넘어지기 직전에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저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도와주신 분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자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덕분에 안 다쳤어요. 어디로 가시는 중이셨어요? 만약 전철로 가시는 중이었으면 역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딱히 다른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역까지만. 조금은 조급한 듯이 말하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부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만남이 결혼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공연장에서 만난 그와 몇 번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게 되었어요. 제 눈에 대해 가장 먼저 설명해 줬어요. 지금은 각막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요즘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몇 년 전보다 각막 이식 건수가 줄었어요. 그는 제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로서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눈이 나빠지고 나서 새로 친구를 사귄 것은 처음이라서 저는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어요. 게다가 친구로서 만나다가 그가 사귀자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된 후 연애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직장을 구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백을 받다니 저기 나는 눈이 안 보이잖아. 그래도 괜찮아? 저는 이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그때마다 그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오히려 각막 이식 수술 차례가 돼서 눈이 보이게 되었을 때 내 얼굴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라며 농담을 섞어가며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그가 어렸을 때 이혼하고 어머니와 둘이서 살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무슨 말을 들을까? 만약 사귀는 것조차 반대하면 어쩌지? 불안함이 컸지만 막상 만나보니 오늘 잘 왔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나를 기다렸어.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첫인상처럼 친절하고 상냥하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기뻤어요. 이런 저를 좋아해주고 결혼해준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프로포즈 말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결혼을 찬성해 주셨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다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결혼을 좀 더 늦게 해도 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각막이식을 기다렸다가 시력을 회복한 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물론 이식의 순서는 반드시 오기 마련이에요. 눈이 보이게 된다면 남자친구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했어요.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다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남자친구가 힘들게 뻔히 보였어요. 그 말을 듣고 결혼이 싫은 건 아니지만 시기를 늦춰도 괜찮지 않을까? 남자친구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수술 전에 결혼해도 상관없다며 아내를 보살피는 건 당연하다며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결국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여러 번 설득한 끝에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즐겁기도 했지만 힘든 점도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안일을 했지만 역시 남편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스스로 결혼을 결정한 거니 나한테 의지하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늦추라는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강행했으니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분명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신 것 같았어요. 휴일에 놀러 오시면 네 남편한테만 집안일 시키지 말고 너도 좀 해. 커피 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앉혀놓고 저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세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해보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커피를 준비했어요. 커피를 준비하고 나면 그 후 거실로 옮기는 건 남편에게 부탁해요. 단순히 시집살이가 아니라 정말 제가 하나씩 해보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던 어느 날, 드디어 제 각막이식 수술 차례가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남편과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이제 남편의 얼굴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남편의 부담도 줄어들 거고 이제 아이도 키울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마구마구 생각났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수술 날짜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보, 요즘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좀 피곤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라며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남편의 태도와 목소리 톤의 변화에 저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수술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수술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붕대만 풀면 앞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며칠만 참으면 되네. 그리고 붕대를 뗄 수 있는 날이 되었어요.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여요. 조금 지나니 점점 더 선명하게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세상. 아직은 흐릿하지만 앞을 볼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을 걸어왔어요. 드디어 보이는구나. 그곳에 있던 건 처음 보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낯익은 얼굴에 정체가 떠올라 덜덜 떨렸어요. 그 떨림의 정체는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정체는 어렸을 때 갑자기 제 앞에서 사라져버린 어린 시절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 친구라고 하면 모두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지만 남편은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심하게 괴롭힌 건 아니었지만 저를 괴롭혔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왜?
나를 괴롭혔던 너가 도대체 왜? 남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채웅이한테 너를 부탁한 건 바로 나였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전혀 이해가 안 돼. 몸의 떨림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무슨 일인지 제대로 설명해줘. 제가 눈이 보이지 않고 방황하던 시기에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이대로 지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 우연히 길에서 남편을 만난 거죠. 아니, 오히려 남편이 먼저 알아봤대요. 혜연이 어머니 아니세요? 저 어렸을 때 옆집에 살았던 박채웅이에요. 채웅아, 그동안 잘 지냈어? 갑자기 이사 가더니 오랜만이네. 어머니는 제가 괴롭힘 당한 건 전혀 모르세요. 그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한 것 때문에. 그렇게 남편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가 눈이 안 보이는 상태라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요. 남편은 제가 기운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대요. 제가 어렸을 때 혜연이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때는 혜연이를 좋아했었는데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대신 관심을 끌기 위해 괴롭혔어요. 성인이 된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게다가 어떤 여자애와 사귀어도 혜연이를 잊을 수 없어서 이번엔 용기 내서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설령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번만큼은 용기 내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셨대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어릴 때 혜연이를 괴롭혔었어요.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 여자일수록 괴롭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밝히지 않고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언젠가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처음 만난 사이로 해주세요. 멋대로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남편은 우연을 가장하고 제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후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예요. 시어머니도 이 작전에 동참한 사람 중 한 명이고요. 다들 저를 속이고 있었네요. 앞을 못 본다고 해서 예전에 저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저를 맡긴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했었는지 아세요? 그걸 좋아해서 괴롭혔다고 하면 쉽게 이해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이사 갔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저를 속이고 결혼까지 시키다니. 여기서 저 혼자만 바보네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속였다는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지금 당장 이혼해. 그러자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버지가 다가와서 제 뺨을 때렸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박서방이 너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구나. 하지만 다시 만나고 나서 박서방이 얼마나 널 위해 노력했는지 잊지는 마. 앞이 보이지 않는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던 거 몰라? 분명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너와 결혼한 거잖아. 물론 속인 게 안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혼을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진정하고 박서방 말도 좀 들어보고 하는 게 어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병실에서 나갔고 남편과 저만 병실에 남았어요.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정말 속여서 미안해. 괴롭혔던 과거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너와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그게 내 진심이었으니까. 내가 속인 건 사실이니 이혼하길 원하면 따르도록 할게. 남편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눈이 보이면 남편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얼굴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건 내가 남편을 용서했다는 뜻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혼 신고서 받아올게. 이런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 남편은 이제 저와의 결혼 생활을 그만두려는 것 같았어요. 아직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잠깐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남편은 제 말에 따라 잠시 기다려줬어요. 예전에 처음 만났다고 생각한 날, 아니, 오랜만에 재회한 날. 그때부터 남편은 항상 제게 힘이 돼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위해주고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곁에 있어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앞으로의 인생에서 남편이 없는 건 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의 일을 완전히 잊거나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보다 남편은 저를 위해 많은 걸 해줬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혼을 외쳤던 저 자신이 왠지 부끄러워졌어요. 남편의 슬픈 표정을 보는 건 눈을 떠서 하고 싶은 일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지? 당연하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 약속 꼭 지킬게. 저는 결국 과거의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앞으로의 우리의 행복한 삶을 우선하기로 했어요. 가족 모두가 저를 속인 것도 용서할 생각이 없었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마음에 어느 정도 묻기로 했어요. 그리고 눈이 보이면 하고 싶은 일 중 하나였던 이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고 임신도 시도했어요. 그리고 둘 다 몸은 건강해서인지 의외로 빨리 뱃속에 천사가 생겼어요. 앞으로 우리 세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